시작.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문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종은입니다. 오늘은 의상이 뭐 표범이야? 뭐야? 아 이거 꽃인데? 봄이잖아요. 네, 이제 봄이 왔어요. 저는 왜? 수술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폐암의 두 번째 편인 수술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이제 폐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너무 큰 슬픔의 시간일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이제 수술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고 알아듣기 힘든 내용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차차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부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폐암에 대해서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폐암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이 아닌 비소세포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습니다. 이유는 소세포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가 작은 거죠. 악성 세포가. 그러니까 암이 작은데 걔들은 특징이 굉장히 빨리 전이를 그러니까 임파선이나 혈액을 타고 금방 빨리 전이가 돼요. 그러면 국소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항암 방사선 치료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세포암이라고 나누는데 전체 폐암 100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소세포암 정도 한 15명 정도. 비소세포암 안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크게 대표적인 게 보통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피라는 건 피부 껍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기관지 안쪽에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기관지 안쪽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점막 있는 쪽에 상피가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하면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걔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와 맞닿는 면들이 암으로 변하는 게 많겠죠. 이게 이제 편평상피세포암인데 이 편평상피세포암은 담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선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암이라는 거는 혹시 갑상선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여기. 네, 맞아요. 그 선자가 샘선자 한자인데 한자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뭔가를 분비하는 모양의 암세포예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담배 피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 그런 젊은 여성분이나 네. 아니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 간유리 음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완전 초기. 네, 완전 뭐 초기에. 그러니까 이런 간유리 음령이나 이런 모든 병변들은 사실 선암에 들어가요. 그 말고 이제 대세포암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좀 흔치 않아요. 비소세포암 중에도 한 8%에서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암의 핵세포 자체가 되게 커요. 네. 크기 때문에 얘들의 또 특징이 한 번씩 이제 전이를 잘 해요. 그래서 같은 비소세포암 안에서도 예후가 조금 안 좋아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그리고 비소세포암 안에 이제 선암도 있고 편평상피세포암도 있고 대세포암도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보통 이야기하는 암의 폐암의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비소세포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세포암은 치료 방법이 수술이 아니라 항암 방사선 치료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네. 된다면 이 비소세포암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암의 병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기다, 2기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병기를 환자들 중에 모두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수술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들은 대부분 3기 초반까지만 저희가 수술이 가능해요. 네. 그 외에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폐암의 치료의 원칙은 발생이 된 폐암에 속해져 있는 그 폐엽을 절제하는 게 폐엽 수술이에요. 근데 조기에 발견되는 요즘 뭐 아까 간유리 음령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이 침범한 암이 아니고 되게 양호한 암의 녀석일 가능성이 있다 이라고 하면 이제 옆절제술까지 안 하는 그러니까 옆보다는 작은 절제 수술을 해요. 그 이제 영어로는 이제 sublobar resection이라고 하는데 분엽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쐐기 모양으로 자르는 쐐기 절제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데 이제 분엽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관지 옆을 절제하는 그런 절제 수술도 있어요. 어쨌거나 폐암 수술이다라고 하면 폐엽 절제 수술이 아직은 메인이에요. 폐엽 절제술.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환자들마다 케이스도 다양하니까 이에 따른 수술 방법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떠한 수술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병기예요. 병기. TNM 병기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3기 초반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3기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임파선이 많이 종격동까지 임파선으로 간 경우를 얘기하는데 네. 3기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술의 적응증을 요즘은 조금 좁혀서 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 임파선이 어느 정도 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암이 전이가 될 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술을 할 때 그거를 완전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절제가 덜 됐다든지 하면은 결국 암이 몸에 남는 거니까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게 되게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기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임파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전이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아니라 임파선이 한 군데 정도 네. 있으면은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환자가 과연 이 수술을 받을 만한가? 그래서 환자가 수술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폐를 떼면은 호흡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사실 수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TNM 병기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을 좀 권하기가 망설여지는지. 옆절제 수술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폐가 암이 속해져 있는데 폐 옆을 잘라내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기관지나 혈관을 안쪽까지 많이 침범을 해서 옆만으로 절제했을 때 이걸 완전히 도려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씩 폐 2개를 잘라낸 2옆 절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전체 폐를 잘라내야 되는 전폐 적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사실 폐를 잘라낸다라는 거는 환자분이 평생 숨이 차는 문제가 돼요. 네. 그런데 전체 폐를 다 자르면 숨이 되게 많이 차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전체 폐를 다 접출을 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환자가. 그러면은 어떨까요? 숨 못 쉬. 그렇죠. 폐렴 걸려도 되게 위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만큼 굉장히 침습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라면 사실 수술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항암 방사선 치료로 환자들을 많이 이제 돌리기도 합니다. 네. 병기가 낫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환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아파서 기침을 잘 못해서 폐렴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수술하는 게 환자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할 수도 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전에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강한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분의 폐의 기능이 얼마만큼 괜찮은가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잘라내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분한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그게 안 되는 환자들한테는 사실을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해도 수술을 하고 나서 예후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기흉이나 다한증 설명을 해주셨을 때 흉곽경으로 많이 수술 진행하신다고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 폐암도 흉곽경으로다가 수술이 가능한가요? 웬만큼 수술은 다 흉곽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기구도 발달됐고 저희들이 테크닉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처가 한 3cm 정도만 가슴을 열어도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적게 열어도 좋죠. 네. 그런데 의사들마다 이게 디베이트가 좀 있는 게 흉곽경으로 하다가 출혈이 심하게 나서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수술하다가 환자분이 해부학적인 기형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 흉곽경으로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인 요즘 세상 흉부외과 의사들의 결론은 웬만큼은 다 흉곽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로봇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의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이 바깥쪽에 있지 않고 중간부에 있는 거예요. 중간부에 있는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크닉이 좋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위험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개흉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또는 흉곽경으로 수술하는데 오래 걸리는 흉부외과 의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수술하는 의사의 어떤 철학이나 또는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역량이나 그 다음에 환자분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저도 아직은 뭐 경험이 많은 막 10년 차에 막 서전이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네, 맞습니다.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신기한 거 가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폐를 자를 때 손으로 그걸 다 꾸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흉곽경으로 수술을 대부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구멍 창이 절개창 요만큼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 절개창으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 기계가 가서 꾸미는 거예요. 이거를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네. 이거 회사 모자이크 처리되나요? 이게 이제 자동 봉합기예요. 이걸로 저희가 폐를 자르거나 혈관을 자르거나 이걸 사용해서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열면 탁 열면 여기 안에 이렇게 뭔가 나가는 게 있죠. 이거 사진을 좀 제가 보여줄게요. 네, 보여줄게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자르는지. 자,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딱 잡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오, 뭐예요? 전동으로 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열면 자, 바느질 됐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실처럼. 실이 아니라 진짜 요 안에 스테이플러네. 철심이 이렇게 박히죠.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철심이 쭉 깎은 다음에 안에 칼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라면은 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철심이 박혀지잖아요. 폐는 약간 두부 같거든요. 두부 먹는 두부 흐물흐물하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철심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공기가 새는 거예요, 폐에서. 그래서 튜브 가지고 나온다고 제가 네, 처음에 얘기했죠.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아. 못하는데 이런 스테이플러 발달이 이게 옛날에는 다 이게 안 구부러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끝도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자동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흉곽경으로 수술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 비해서. 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뷰티 유튜버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뭐 한 것처럼? 뷰티 유튜버들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도 자를 수 있다? 이제 질문은 끝났는데 그밖에 뭐 말씀해주시고 싶은 네. 부분 있으시면. 네, 저는 폐암을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환자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되게 많이들 당황해하시고 심지어는 펑펑 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진들도 항상 환자분들을 볼 때 환자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해서 수술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보조적으로 항암 아까 이 치료도 했지만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환자분들 생각보다 열심히 챙겨보거든요. 그리고 옛날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암 환자들한테는 그때만 해도 1기 폐암 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80% 5년 생존율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1기 폐암이라고 하면 90%에 육박할 만큼 대부분 다 수술만 잘 받고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잘 사세요. 네. 그리고 2기, 3기라 하더라도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거는 기수도 중요하지만 몇 기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수술을 받을 환자의 컨디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누이 계속 저희 과장님이 뭐 기흉편도 그렇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들한테. 그 자기는 담배를 폈는데 암에 안 걸렸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폐 기능이 좋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가 없어지는 거는 숨이 안 찬 게 아니고 무조건 수술하면 숨이 차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내가 집에 있는데 화장실을 가는데도 숨이 찬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숨이 찬다라는 건 환자한테 엄청난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이겨내시려면 수술하기 전에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수술하기 전에 컨디션이 좋으려면 평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담배 안 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융공사에서 싫어하려나? 왜 싫어? 아니 그 담배 공사에서 담배 공사에서 잠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암이라고 진단이 받으면 치료를 열심히 하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저 환자들 중에는 사실 수술을 잘 받고 그러니까 2기, 3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잘 받고 지금 건강한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생겼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찾아서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의료진들도 솔직하게 방향에 대해서 치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안심을 시켜드리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 수술적인 치료에는 저희가 흉부외과 의사들이 메인이지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저희 호흡기내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두려우시잖아요. 무조건 항암 치료하면 무조건 무섭죠. 항암 치료하면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치고. 대부분 환자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머리 빠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맞아요.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한 진실.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저희가 여러 과 선생님들하고 함께 폐암 치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더 알기 쉽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상세하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좋아요와 뭐라고 다음 거? 아니요. 다음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면 구독, 좋아요, 구독. 네. 다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